진달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눈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진달래가 피는 시기가 철쭉보다 이르고 진달래는 철쭉과 달리 꽃이 다 지고 난 다음 잎이 돋아나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피거나 꽃이 잎과 동시에 피기도 하죠. 진달래는 두견화 산척촉 참꽃이라 불리는데요. 한국인의 얼이 담긴 꽃이라 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 고향을 그리는 마음, 수줍은 새색시, 한 많은 여인, 봄의 전령, 아름다움, 탈속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진달래를 배우든 철쭉을 배우든 둘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요, 진달래는요, 이렇게 밀선이라고 하는 꿀샘이 없습니다. 이 밀선이 무슨 뜻이냐면요. 꽃잎에는 짙은 색의 반점이 있어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꿀을 분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을 우리는 밀선 꿀샘이라고 하는데 철쭉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꿀샘 밀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색상을 보면요. 우리 진달래는 주로 분홍색이고요. 아주 드물게 흰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쭉은 붉은색, 흰색, 분홍색, 드물게는 주황색, 그리고 또 보라색 계열도 좀 있죠. 그리고 꽃받침을 보면요. 이처럼 진달래는 아주 작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런데 철쭉은 이렇게 꽃받침이 확연히 있고요. 그 뒤에 끈적임이 있습니다. 꽃받침이 확연하기도 하고요. 모양으로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는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꽃잎이. 그래서 이렇게 한 입을 똑 따보면 이 정도로 둥글죠. 그런데 철쭉은요, 요처럼 뾰족합니다. 이 진달래보다 뾰족한 거지 아주 뾰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랬고 한 입을 따보면 요 정도로 뾰족하죠. 측면을 보면 이렇게 진달래에는 꿀샘, 밀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철쭉은 요처럼 밀선의 자국이 보이죠. 이 밀선은요, 대부분 꽃잎보다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여기에서 꿀을 분비하죠. 네. 그리고 잎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딱 펼친 형처럼 이 잎사귀가 모여서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상이라고 그러는데, 진달래는 이렇게 끈 잎이, 이렇게 잎사귀 잎이 좀 뾰족합니다. 그런데 철쭉은 잎이 뒤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몽툭하고 둥급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잎이 필 때에는 당연히 꽃이 없습니다. 꽃 먼저 피고 꽃이 진 후에 잎사귀가 나고요. 철쭉은 잎사귀가 난 후에 꽃이 피거나 잎과 꽃이 동시에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의 꽃잎으로 모양이 분별하기 어렵다면 이처럼 피고 지는 시기로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요. 네, 다음 꽃잎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꽃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꽃잎 그리기. 꽃잎 그리기를 딴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화판 기법이라고 그러죠. 네, 화판 기법이라고 합니다. 화판 기법에는 두 종류가 있죠. 구룩과 몰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태법으로 그리는 태법으로 그리는 태법 그리기 요걸 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구룩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룩으로 그릴 수 있어야 형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어떤 게 나오죠? 생태학적 특징과 감동을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핀 것이 있겠고요. 아직 안 핀 건 당연히 네,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져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놓고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펴지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 놓고 이것이 이제 점점 점점 벌어집니다. 네. 잎사귀가 5개라는 거에 꼭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싹 들어오죠. 이렇게 점점 점점 들어옵니다. 그래 놓고 얘가 점점 펴지겠죠. 우리가 좀 그 펴지는 모양새를 보면서 좀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모양새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 꽃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점점 이제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는 형태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사실은 양쪽으로 2갈래 지거나 3갈래 지거나 이러면서 자라거든요. 뭐 보통은 그렇게 많이 피니까 네, 좀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모양이 좀 둥글둥글하죠? 왜 둥글둥글하죠? 그렇죠. 배웠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뒤로 예, 배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배면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예, 이렇게 네, 뭐 이런 형체로 자꾸 그리다 보면요 꽃의 형체가 나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제가 수술을 좀 해볼 건데 나중에 다시 수술은 다시 저기를 할 거지만 따로 옆에서 또 하겠지만 여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구룩은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그러면 구룩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법이라고 그래서요. 예, 전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몰굴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몰굴법이 있죠. 몰굴법으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한번 몰골법으로요. 연분홍을 만들어내는 건 흰색과 빨강을 섞으면 되지만 너무 그렇게 흰색, 이 호분을 즐겼으면요. 이 그림이 마르고 나면 멋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잘못하면 지금 많이 번질 것 같아서 제가 약간만 좀 진하게 할 테니까 좀 이해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벌어지겠죠?
이렇게 생길 건데요. 여기에 이제 꽃받침처럼 아주 짧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진달래는 꽃받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꽃받침에 너무 연연해 하면 못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다양하게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꼭 이 모양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옆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옆으로 있다고 해서 너무 저기하게 그리지 말고 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요 안쪽은 약간의 노랑과 그 화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겁니다. 이 친구도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폈다면 이쪽에선 아직 안 핀 것이 살짝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면 알 겁니다. 어떻게 한 건지. 이런 식으로 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숙여진 모습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숙여진 모습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숙여진 모습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뒤로 넘어간 모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배면도 꼭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네, 한번 이 안에 화해를 그리기 전에 꽃수술을 그리기 전에 노랑을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랑이 있어야 꽃수술에서 저기가 가루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한번 살짝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넣고 예. 여기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것이 마르면 그 안에다가 뭐를 하면 돼요? 그렇죠. 꽃수술을 하면 돼요. 꽃술을. 야, 이 꽃술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꽃술 기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꽃술을 그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 그냥 화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형체에 따라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요. 너무 옹졸하게 하면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밑으로 쳐진 것도 이런 식으로 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간 것도 할 수 있겠죠?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향되게 그리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섞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 길이를 너무 똑같이 하면 못 씁니다. 예,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 때는 늘 그렇지만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거나 기울어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밖으로 쭉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비슷비슷하게 있으면서도 꼭 하나가 축 튀어나가서 탁 피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꽃 속에 들어가면 잘 펴가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끝에다가 흰색과 노랑을 섞어 가지고요. 이렇게 찍어주기도 합니다. 이 기법을 하는 이유는 꽃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전법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잘 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흰색에 노랑을 찍어 가지고요. 요 끝부분에 이렇게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니까 꽃수술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넣건 안 넣건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넣어라 마라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꽃을 그리다가 잘 표현이 안 된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배운 이 꽃술 화해 기법을 그대로 옆쪽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통은 이 꽃잎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검정으로만 하지 말고요. 예, 그렇죠. 붉은색에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 툭 튀어나오고, 지금 이게 덜 말라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도 툭 튀어나와서, 어, 잘 보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 놓고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흰색과 노랑을 좀 찍어서 그 끝에 보이게 해주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해주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자유입니다. 네. 안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잎사귀를 배워봐야 되겠죠. 잎사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완성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 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잎을 그리기, 잎 그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잎 그리기. 야, 어떻게 그리느냐? 물론 제일 먼저는 뭐 색깔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왜 그러냐면, 잎을 그릴 때 너무 여러분들이 장상 기법에 너무 의식을 해서 그리면 안 되고요. 문인화로 그릴 때는 조금 더 표현 기법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꽃이 있다 치고요. 네. 이런 식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해서 꽃이 메어 달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꽃이. 네. 그래 놓고 요 잎사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이 잎사귀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달아보면요. 그리고 바로 요 밑에 잎사귀가 이렇게 메어 달리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메어 달립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메워 달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그림을 그릴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 놓고 이렇게 인맥, 이렇게 하면 그 형체가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색을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색을 살짝 넣어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 잎이 있다는 것을 알면 네, 진달래도 어렵지 않겠죠? 그럼 한번 진달래 완성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